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CEO의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페이스북 CEO가 발표한 것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같은 일반 셀러들 혹은 온라인 마케터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추측이죠. 그래서 일단 페이스북 CEO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왔으면 합니다. 작년에, 아마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에 그 페이스북이 미국의 FTC라고 하는, 그게 아마 무슨 증권거래소 막 같은데 아닌가 싶어요. FTC라는 데서 5 빌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9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어보니까 50억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직전까지 가장 컸던 FTC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던 곳이, 가장 큰 데가 그 이퀴팩스라는 곳인데, 거기는 50억 달러는 아니에요. 이게 아니구나. 275 밀리언을 받았거든요. 275 밀리언 100만 천만 원. 2억 7,500만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배? 200배 정도 많이 받은 건데 역대 최고래요. 5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좀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 위반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걸 기회 삼아서, 아마 그 전인지 그 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유럽 국가들이 그 GDPR이라고 하는 GDPR이라고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유럽 국가에 사는 시민이 올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들은 이 GDPR에 의거해서 쿠키나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를, 어떤 걸 수집하는지 공지를 하고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알려라, 이런 법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온라인 세계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그런 이벤트였는데, 한국은 사실 유럽 사람이 올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GDPR에 큰 그 관심을 안 갖고 있긴 한데, 외국 사이트 같은 데 가보시면 쿠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오케이 아니면 가딧 이런 거 버튼 누르면 사라지는 팝업창 있잖아요. 그게 다 이 법령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도 유럽 사람이 올 수도 있는 사이트라고 하면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영문 쇼핑몰 같은 거 하시는 분들 특히나 원래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영문 쇼핑몰 운영을 하고 계시고 쇼피파이 같은 것을 통해서 아마 자동으로 플러그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사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직접 하는 솔루션을 갖고 계신데 GDPR에 컴플라이언트한 그런 팝업 창을 띄우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약간 얘기가 샜는데요. 그래서 페이스북 CEO가 1월 29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긴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되게 좋은 학교를 나왔잖아요. 중퇴하긴 했지만, 그래서 글을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랑 연관된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FTC한테 벌금을 많이 먹었으니까 앞으로 우리 잘할게요 라고 약간 반성문처럼 쓴 거고요. 그래서 이 법이 정한 것 이상의 노력을 쏟겠다고 하는 거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잘못됐다고 비는 건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프라이버시를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2020년도에 좀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해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한 건 프라이버시 내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FTC 그게 프라이버시 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받은 벌금이어서 프라이버시를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문구는 제 블로그에다 써놓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랑 커넥트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전 세대보다 훨씬 더 큰 세계에 살고 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친밀감과 프라이버시를 더 많이 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제공하는 게 우리의 그 포커스가 될 거다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이 프라이버시라는 것과 친밀감,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는 그 사이트 자체는 굉장히 역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는 곳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내 사생활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면서 앱이 점점점 큰 회사인데, 프라이버시와 친밀감을 그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죠. 프라이버시와 친밀감 자체도 사실 역설적인 관계고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하려면 사람들과 친밀하게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고, 친밀감을 하려면 프라이버시를 조금 희생해서라도 사람들과 더 가까이 가는 게 이 목표인데, 아무튼 그런 역설적인 관계에 있는 상황을 또 자신들의 그 앱의 아이덴티티와 역설적인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건 뭐 페이스북이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페이스북은 사실 타겟팅 광고 플러스 내 타겟 마켓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거든요. 사실 그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이 두 가지 앱을 합하면, 뭐 둘 다 페이스북 거니까 합하면 전 세계에 있는 인구의 절반 정도랑 온라인에서 커넥트를 할 수가 있어요. 접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왓츠앱까지 하면 뭐 한 60% 70%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우산 아래서 타겟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런 타겟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이 프라이버시를 하려면 그 사람들의 그 개인 정보나 성향이나 이런 걸 감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을 좀 더 세밀하게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예전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고 하는, 그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 당선됐을 때 사용했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데이터 마이닝 회사 같은 곳인데, 걔네가 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열받아 하니까 그 더 이상 제3 사업자에게는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이런 예전에는 특히나 미국에서는 사람들을 뭐 연봉을 기준으로 타겟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수를 기준으로 타겟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많이 없앴더라고요. 뭐 집 가격 막 이런 걸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타겟이 안 되게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보다 더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정책으로 넘어간다 이러면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타겟팅은 불가능하겠죠, 점점. 그래서 아마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제가 CBO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CBO랑 그다음에 CAO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겟을 좀 덜 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광고를 보이게 한 다음에 이 리타겟을 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타겟 콜드 트래픽을 대상으로 한 타겟 그 광고는 이제 예전처럼 세밀하게 타겟을 나눠서 광고를 하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와서 내 웹사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들을 리타겟팅 하는 거는 예전처럼 할 수 있겠지만, 좀 이 초반에 타겟팅 하는 게 좀 어려워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좀 더 올라갈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렇게까지 성장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광고, 세밀한 광고를 제공하는 능력을 없애버린다라고 하면 사실 구글 정도 수준의 타겟팅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예전만큼 파워를 보이지 못하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두 번째 부분, 이제 이커머스를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커머스랑 페이먼트 부분에서 자기는 좀 더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앱 결제를 조금 더 강화를 시키겠다. 특히나 이제 왓츠앱을 인수한 후에 왓츠앱 결제를 이제 추가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광고에서 줄어든 매출을 그 이커머스 쪽에서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영역에는 되게 많은 경쟁자들이 있어요. 사실 뭐 페이팔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뭐 경쟁자들이 페이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쇼피파이,
그 다음에 아마존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스트라이브라고 하는 결제 시스템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페이스북이 뛰어들어서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고, 왓츠앱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외에 유럽 쪽에서 좀 더 많은 사용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특히나 그 이 왓츠앱이랑 왓츠앱, 그다음에 인스타, 그다음에 페이스북 메신저, 이 세 개는 하나로 묶어버린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합쳐지게 되면 사실 세 가지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하나로 이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인앱 결제를 이제 세팅을 해놓으면 다른 곳에서 여기랑 합쳐지면서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을 해서 그 영세 판매자들을 자기네가 서포트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자기네 계정에서,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페이스북 그룹, 페이스북 페이지 뭐 이런 데서 자기네 상품을 홍보하고 결제할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지 말고 자기네 인앱 결제로 판매를 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페이스북이건 인스타그램이건 오게닉 리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제가 컨텐츠를 올렸을 때 예전에는 뭐 10,000명한테 보여줬으면 이제는 뭐 1,000명한테밖에 안 보이고 막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모든 계정을 운영하면서 마케팅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 사진이나 올려도 몇천 명이 보고 그다음에 뭐 좋아요도 많이 붙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점점점 덜 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알고리즘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좀 짜증이 많이 나실 텐데 오게닉 리치가 많이 줄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오게닉 리치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영세 사업자가 과연 계정을 하나 딱 올려놓고 거기에서 내 상품을 홍보해서 얼마나 많은 결제가 이루어질 건가는 사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다시 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더 못하게 되고, 오게닉 리치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건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점점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용을 해서 자기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뭐 어떻게 풀지는 좀 봐야죠. 하여튼 자기는 자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페이스북에서 똑같이 얘기하길래 기뻐서 그냥 포함한 건데요. AR, VR 쪽을 좀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구글은 한번 포기했어요. 구글 글라스라고 뭐 있었는데 AR 쪽이었는데 그건 포기하고, 요번에도 그 AR 업체 중에 굉장히 큰 업체인데 지금 뭐 자기네가 사업화를 못 시켜가지고 사업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콧방귀 끼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거든요. 뭐 어떤 업체로 말씀 못 드리지만 다 알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여기를 페이스북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전에 오큘러스라고 하는 업체를 페이스북에서 인수하면서 게이밍 시장에 페이스북이 진출하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VR과 AR을 통해서 게임을, 그러니까 할만한 게임을 만들어내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그 온라인 상에서 만들어내기는 더더욱이나 힘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AR, VR은 이 마케팅이나 그런 홍보 측면에서는 확실히 사용할 만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요즘 인스타그램을 3D화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자동으로 3D 이미지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오픈 소스로 있거든요.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도입을 해서 좀 활용을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어떻게 됐든 AR, VR 쪽을 계속해서 시도를 해서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이자 새로운 컨텐츠 방식을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사실 뭐 VR이나 AR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핸드폰 하나로 사람들이 막 찍고, 인스타그램도 그런 막 엄청나게 돈이 많은 업체들이 그 인스타그램 안에 들어와서 대박을 터뜨리기, 이래서 유명해진 게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 팔로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면서 계속 몰려서 이렇게 유명해진 건데, 그냥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거나 동영상을 찍는 거랑 달리 AR이나 VR은 전문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전문 장비를
일반 열 몇 살짜리 애들이 열심히 그걸로 물론 이제 가지고 놀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비싼 장비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상황이 올까 과연. 그것도 당장 올해나 내년에. 그거는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를 좀 푸시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장비를 구매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대기업한테만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영세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올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끼워 넣은 거니까 위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사실 마케터들한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고를 통해서 사실 역대 최고의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그 광고 때문에 역대 최고의 벌금형을 받은 페이스북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벌금을 내야 될 처지에 놓였는데 대표가 나서서 당연히 뭐 우리 사업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제 페이스북이 어떤 방향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같이 온라인이나 페이스북 안에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태 또 다른 생태계가 있잖아요. 뭐 그게 뭐 대행 업체가 됐던 아니면 일반 셀러가 됐던 그런 사람들한테도 결국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결국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좀 오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 맨 마지막에 했어요. 근데 유저들이 이 시도를 어떻게 느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온라인 마케터들한테 과연 이 변화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올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곳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마케터들에게 활용되어 온 시스템인데 이게 바뀌면서 예전에 좀 많이 재미를 봤던 마케터들이 어렵게 될 수도 있고 또 이걸로 겨우겨우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알려지게 된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영세 기업들이 하나 둘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잘 되겠죠. 뭐 좋은 방향으로 바뀔 거라 믿고 오늘 조금 긴 이야기였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사무실 나가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되게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두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 이 시기만 지나면 다시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믿고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